드디어 기억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지만 생존을 위해 스스로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들. 그 기억들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히 솜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감정체로 살아 숨쉬고 있었죠. 잊고 살아왔던 아주 오래된 슬픔.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사랑.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짐. 그리고 끝내 말하지 못한 미안함. 그건 단지 기억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해숙의 반려묘였던 소냐. 소냐는 과연 솜이가 해숙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걸까요? 다음 화에서 과연 그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화 예고에서 천국센터장이 해숙과 낙주는 이전 생에서도 인연이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과연 낙준과 해숙의 이전 생은 어떠했는지도 뒤에서 다시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를 지워야 했던 한 여자의 몸부림. 그녀의 이름은 해숙이었고 그 지워진 자리에 솜이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솜이는 몰랐죠. 왜 낙준이라는 이름만 기억이 나는 건지. 왜 갓난아이를 보고 가슴이 저미듯 아픈지. 왜 목사 앞에서는 말하지 못할 감정이 목끝까지 차오르는지. 그건 해숙이 스스로 잘라낸 기억의 조각들이 솜이라는 마음속에서 자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퍼즐이 맞춰지는 날. 솜이는 해숙이라는 이름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솜이에게 너는 누구니? 라는 질문 대신 솜이야 괜찮니? 라는 따뜻한 위로를 건넨 듯 했습니다. 해숙은 스스로를 벌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랑했던 아들, 은호를 알아보지 못한 죄. 너무 늦게 사과한 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 그 모든 감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녀는 결국 자신을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솜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하얗고 작은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 아닐까요? 천국센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시작과 끝은 해숙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숙은 결국 다시 해숙이 되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죠. 처음엔 혼란이었고 다음은 두려움이었고 마지막은 눈물뿐인 고백이었는데요. 우리 아가 정말 은호야 우리 은호 맞아? 엄마는 한시도 우리 은호 잊은 적 없어 엄마가 많이 미안해라고 말하니 목사는 엄마 나한테 미안해 하지마 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솜이는 비로소 자신이 되었고 그제야 사랑을 온전히 받게 된 게 아닐까요? 고통의 끝엔 고통의 무게만큼 깨달음이 존재하게 된다는 센터장의 말처럼 말이죠. 거부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졌던 기억 속 감정체로 돌아왔던 솜이. 그 아픔의 시간은 너무 길었고 그 길 위에 함께해줄 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해숙의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된 게 아닐까요? 해숙 자신에게도 은호에게도 그리고 낙준에게도. 그 모든 관계가 해체되고 다시 연결된 순간 솜이는 떠올립니다. 나 지금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대사는 그 자체로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했던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 했어요. 사랑은 결국 기억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순간 솜이는 웃으며 조용히 아름답게 소멸했는데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기억을 되찾았고 자신을 이해했고 해숙 자신에게 사랑도 받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이겠죠. 그 소멸은 영원한 끝이 아니고 완성 아닐까요?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연기로 표현해낸 한지민 배우의 눈빛, 표정, 몸짓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우리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눈물나게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솜이의 정체 때문에 머리 아픈 기억이 바로 잊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왜 그토록 하얀 옷만 주구장창 입고 다녔는지도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죠. 솜이와 해숙이라는 이중적 존재를 통해 가장 복잡하고도 섬세한 감정을 보여줬고 특히 마지막 소멸 직전 괜찮아. 이젠 나 괜찮아. 라고 말하는 듯 미소 지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떠나는 사람의 평온함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이제 마지막 회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해숙과 낙준이 환생을 신청하는 듯한 예교편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또 한 번 천국 꽈배기가 등장하는 듯 싶은데요. 이전 예측에서도 제가 천국 찹쌀 꽈배기 같다는 말을 했었는데 천국 유기견 짜장이가 전생에서 은호를 만났던 장면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짜장이가 시장에서 꽈배기를 훔쳐서 물고 가는 장면이 나와서 전 정말 깜놀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장면 보셨나요? 소미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멸을 하는 장면이 나와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 드라마는 그냥 단순히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끝낼 것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제가 생각하는 낙준과 해숙의 전생은 이런 듯 싶어요. 아마 그들은 처음부터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렸던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그 인연은 순탄치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오래전생이라면 아마 신분이 나뉘고 사랑이 금기시되던 시절일 듯 싶은데요. 낙준은 아마도 높은 위치를 가진 사람의 아들이었고 해숙은 아마 그를 섬기던 위치의 여성이었을 것 같아요. 낙준은 그녀에게 마음을 줬고 해숙은 아마 낙준만을 따르며 그 사랑을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결국 처참한 방식으로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겠죠. 낙준은 가족의 압박으로 타인과 결혼했고 해숙은 배신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맞았을 가능성도 크죠.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운명의 반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한 번 더 환생한 그들은 이번에는 해숙이 먼저 그를 알아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낙준은 그녀를 못 알아보고 지나쳤고 해숙은 그 눈빛에 이상한 익숙함을 느꼈고 마치 꿈에서 본 사람처럼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묘하게 익숙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살짝 미소 짓는 낙준과 왠지 따뜻해지는 해숙의 눈, 그리고 둘은 속으로 나 또 사랑하게 될 것 같아라고 생각했겠죠. 해숙과 낙준의 전생은 반복된 이별의 역사였고 이번 생은 그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환생이었는지도 모르죠. 그 고통을 지나온 이들이 선택한 마지막 삶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 놓아주는 용기였다면 이 드라마는 진짜로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소냐는 소미가 해숙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인물 소미를 한눈에 알아본 건 해숙의 반려묘인 소냐였죠. 소는 해숙에게 깊은 정서적 유대를 느끼며 살아왔죠. 고양이는 감정과 에너지를 읽는 데 뛰어난 동물인데요. 하지만 소냐는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냄새나 목소리가 아닌 기억의 파장을 감지했던 것으로 보여요. 천국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닌 각자의 기억과 감정이 교차하는 세계로 소냐는 해숙의 본질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소냐가 말했죠. 엄마 힘들게 하는 것들은 다 싫어. 소미가 해숙이지만 해숙 자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소냐는 감정으로 읽어낸 것이 아닐까요? 과학자들은 고양이는 인간의 감정 심박수 뇌파에 가까운 에너지 흔적을 이거한다 라고 했어요. 소냐는 비록 해숙이 소미로 외형이 달라졌더라도 그녀 안에 담긴 해숙의 정체성, 특히 감정의 주파수를 인식했던 것으로 보여요. 해숙이 슬퍼할 때마다 소냐는 옆에서 같이 있어 주었고 결국 해숙을 위해서 낙준의 주구를 대신했죠. 그토록 오래도록 해숙과 쌓아온 정서적 기억이 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 주목할 점은 소미가 점점 정체성을 되찾기 시작한 시점을 소냐는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미 앞에 나타나 넌 곧 소멸하게 될 거라고 말해준 건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 회차만 남았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회차였지만 오늘 모든 오해들이 풀리고 제자리를 찾았으니 마지막 화도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는 제목 그대로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해 볼게요. 전 다음에 또 좋은 드라마로 다시 찾아올게요.